기류의 관점에서 본 완호의 원리와 조선 지식인의 자아 정체성을 발표할 손정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지식인들의 완호는 아속의 논리를 경유해 문화적 계급성과 긴밀히 밀착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애호하는 물건들이 소유주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것으로 시각화되었다는 점을 지금 보시는 시부도라든지 김홍도의 포위풍류도, 이하응 초상, 그 외에 문방 책가도 형식을 결합시킨 초상화 등을 통해 설명하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완호의 대상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부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완호물이 그 자신을 알려주는 문화적 계급의 지표로도 기능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발표에서는 완호의 대상이 어떤 원리에 의해 지식인들의 자아 정체성 및 문화적 계급성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발표에서는 비덕의 유사성 원리가 주역의 기류와 맞물려 고상한 물건과 이를 애호하는 고상한 사람이 동일시되는 논리가 확보될 수 있었던 점에 보다 비중을 두어 살펴보고자 하는데, 각기 자기와 비슷한 류를 좋아하게 된다는 기류의 원리는 여가 생활에서 향유하는 여러 완호의 대상에 적용되었으며, 나아가 지식인들의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호나 당호에도 투영되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검토하면서 조선 지식인들이 어떻게 완호물을 자기 정체성과 일치시켰으며 고상한 물건을 완호하는 고상한 부류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해 나갔는지 밝혀보고자 합니다. 먼저 비덕관념에서 본 완호의 원리와 기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덕이란 사물을 통해 사람의 덕을 비유하는 이물 비덕을 지칭하는데, 비덕의 사유체계는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면서 자연이 지닌 물성과 인간이 지닌 인성을 통일적 구도 속에서 이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비덕의 관점에서 완호의 대상과 이를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사성에 기초하여 완호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덕관념이 예술 애호와 연관되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시대부터입니다. 이규보는 김인경이 규선사로부터 선사받은 늙은 전나무 병풍을 자신의 서원에 두고 감상하며 시를 읊은 것에 차원하여 예로부터 그림을 논할 적에 송백을 귀히 여기니 맑고 깨끗한 군자의 품격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네. 송백과 형제지간이 전나무인데 또한 우뚝하고 꿋꿋함이 푸른 수염의 소나무 같도다라고 읊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송백의 맑고 깨끗한 기상을 군자의 품격에 비유한 지점은 송백을 그린 그림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이 되며, 이는 송백과 유사한 품격을 지닌 전나무에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송백과 전나무 그리고 그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의 유사성에 의해 이에 대한 완호와 감상 그리고 수집에 문화적 함의를 부여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규보는 고관대작의 자제들이 금과 비단을 써 아무리 구하려 해도 얻을 수 없었던 규선사의 전나무 병풍을 김인경이 얻게 된 이유로 그의 맑고 깨끗한 인품에 의한 것으로 보았는데, 여기에서 그 사람의 소세황, 전나무의 소세한 기상, 군자의 품격이라는 일련의 등식이 성립됩니다. 특히 사물과 사람 간의 유사관계로 사물에 대한 완호를 설명하는 구조는 사대부 계층의 완호에 대한 논리를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송죽매난 등의 화해류를 비롯해 비덕의 체계에서 고결한 상징성을 확보한 사물들은 군자의 기품을 지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또 군자의 기품을 지닌 사람이어야 정신적으로 깊이 감흥하여 서로 합일된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공자 이래 육아에서 창안한
비덕식 사유 전통의 결과로 사물을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를 사람과 사물 간의 동질성에서 찾았던 것인데, 이를 통해 완호하는 사물은 그 사람의 정신적 경계의 표식으로 상징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사성의 원리로 완호를 설명하는 구조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하나의 중심축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물의 품성과 사람의 품성이 유사하다는 측면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사물에 대한 완호를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논리적 기틀을 보다 명확히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주역에서 말하는 기류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류는 주역의 관계에 같은 소리끼리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하나니라고 하면서 각기 자기와 비슷한 것을 따르는 것이라 한 내용에서 연원합니다. 즉, 같은 소리끼리 서로 응한다는 것이나 같은 기운끼리 서로 찾는다는 내용이 기류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 것입니다. 주역의 기, 응양, 오행 이론에 의해 다채롭게 분화되는 현상들을 기의 유사성으로 사물의 같은 부류를 설정하는 이 거대한 품별 분류 시스템은 각기 자신과 비슷한 것을 따르기 마련이며 같은 부류끼리 서로를 찾기 마련이라는 원리에서 출발하여 자연과학, 한의학, 예술론, 인품론, 인재론 등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여시춘추에서는 같은 사물끼리 서로 감응한다는 이치를 음악 이론에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 같은 관점은 모든 사물이 서로 비슷한 부류끼리 어울리는 원리에서 출발해 같은 것끼리 묶는 분류 방식을 생겨나게 했으며, 이에 따라 비슷한 것을 묶어 분류하는 특징이 목록학을 비롯해 품평론 등으로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의 유사성으로 분류하는 체계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는 원인을 동아시아의 우주론에서 파생된 감흥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람이 무언가에 끌리는 것은 같은 기운끼리 서로를 끌어당기는 기의 상응관계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사대부 계층의 완호 논리에 있어 주요한 거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특징은 온갖 완호하는 대상들에 다 적용될 수 있어서 산수와 화훼, 괴석과 같은 자연 경물은 물론이고 차와 음악, 서화, 문방용품 등 각종 기호품에 대한 애호를 설명하는 기본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령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산수 애호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이념적 틀이 되었던 공자의 요산요수 역시 산과 물이 각기 사람마다 다르게 호감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상호 간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기류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주객의 사이에서 형성되는 동질감에 의해 애호하는 심리가 생겨나는 것을 기류가 합하는 것이라든지 서로 동류이기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대부 문사들의 완호물이 곧 자신의 정체성과 결부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순서로 논의될 기류의 관점에서 본 완호의 대상과 지식인들의 자아 정체성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류의 원리는 고려 후기에 새로운 예술 공간으로 등장한 별서 공간에서 문사들의 예술 향유와 감상에 수용되었던 여러 완호 대상에 적용되었으며, 나아가 지식인들의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호나 당호에도 투영되었습니다. 완호물은 그 소유주의 품성을 알려주는 것이었으며, 때로는 소유주 자신과 합일되는 동격의 관계를 이루면서 그 사람을 상징하는 호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완호의 대상과 사람 간에 동일시되는 원리가 바로 기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옛사람들의 호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어떠한 뜻을 지향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려주는 기호로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했는데, 주목할 점은 좋아하는 소유물을 호로 삼거나 지향하는 뜻을 사물에 빌어 호로 지정할 때 사물과 사람 사이에 어떤 유사성을 도출해낸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완호하는 물건이 당호나 호라는 자기 표현의 방식과 결합되고 있는 점에 있어서 이를 주역에서 말하는 기의 유사성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고려 공민왕 때의 백문보가 윤택의 당호인 율정에 대해 주역의 같은 기는 소를 찾는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기류가 통하는 것들로 자신을 표현하는 호를 삼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품성과 비슷한 것을 좋아하기 마련이라는 흐름 속에서 사대부 문사들은 고상한 부류의 완호품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화시켰으며 이들 완호품은 그 사람과 동류라는 동질감으로 애호되었습니다. 여말선초의 이거인의 서재에 있던 송죽매란의 분재는 당시 상류층의 분재 애호를 알려주는 것으로 당시의 정도전은 이거인이 송죽매란을 서재에 두고 완상하며 애호하는 것에 대해 이들 식물과 이거인을 동류라는 측면으로 설명하면서 그 뜻이 같고 기운이 합하는 것이며 마치 구름이 농을 쫓는 것과 같다고 일컬었습니다. 이에 의거한다면 이거인의 서재에 놓인 검은고와 서책들을 비롯해 작은 화분에 심겨진 송죽매라는 동류로서 완호되는 것이자 군자의 덕을 지닌 이거인을 상징하는 물건들인 셈입니다. 좋아하는 완호품에 대해 동류라는 관념이 투영되면서 완호 대상은 그 사람의 아속과 연결되어 완호에 대한 논리 역시 자신들의 완호를 그러니까 고상한 부류로 강조하면서 속의 부류와 차별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말선초에 활동한 이첨의 경우를 소개하자면 애호하는 대상의 아속을 토대로 그 사람의 아속을 비교하여 이를 기공자와 맑은 선비의 애호로 대비하여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이첨은 사물에 대한 애호의 문제를 기류의 동일성으로 거론하여 서로 비슷한 것끼리 서로를 구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기공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기와 이목과 같은 화려한 꽃을 좋아하며 이목을 기쁘게 하는 것에만 눈길을 주며 좋아하는 것은 그 기류가 동일함에 의한 것으로 사물에 대한 감흥은 서로 같은 것끼리 더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첨은 대나무를 애호하여 죽당이란 당호를 지은 인물에도 기류의 동일함을 적용하여 설명하면서 향기로운 꽃을 좋아하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맑고 찬 대나무를 애호하는 군자로 대비시키게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관점은 그가 얘기에 나오는 사람을 견주어 볼 적에는 반드시 비슷한 부류로서 해야 한다는 말을 내세운 것에서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는 애호하는 사물의 품격을 기준으로 세속인을 포함한 기공자의 완호와 군자의 완호를 서로 차등적 관점으로 구분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류의 관점이 지배계층의 완호 논리에 있어 주요한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좋아하는 사물이 곧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성을 내포하는 것이자 자신이 속한 부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완호물이 그 자신을 알려주는 문화적 계급의 지표로도 기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각기 애호되는 대상의 아속을 통해 이를 좋아하여 소유하는 사람의 아속을 가늠하는 특징을 강하게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물의 품격의 유사함으로 완호의 품격을 논하는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군의 경우는 이운번이라는 인물이 당시 서하에 명성이 있던 축분 스님에게 얻은 난초, 대나무, 매화, 해초 그림을 한 축으로 만들어 애호한 것에 대해 그 애호함이 옛 성현들의 뜻과 합치된다고 보고는 사람이 어떠한 사물을 애호하는 것은 각기 자신과 비슷한 부류를 따르는 것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그는 춘추시대 노나라 대부 장문중이 이익을 목적으로 부들 자리를 아끼던 것이나 중림칠현 중 한 사람인 왕융이 오얏을 좋아하던 것은 그 사람이 지니는 저속함대로 애호한 경우로 취급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윤번이 난초, 대나무, 매화, 해초를 좋아하던 것은 그 자신이 지니고 있는 고상한 품성과 비슷한 면이 있기에 이를 취해서 애호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특징은 사물에 대한 완호를 이야기할 때
고대 성형과 명사들을 끌어들여 그들과 동일한 측면으로 자신의 완호를 고상한 차원으로 설명하는 패턴이 고착화된 점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완호물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문화적 위치를 고대 성현이나 명사들과 같은 부류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습니다. 가령 난초와 구론, 대나무와 왕헌지, 국화와 도연명 등과 같이 고상한 완호물과 이를 좋아한 명사들은 같은 부류로 묶여지며 이들 사물에 대한 애호는 곧 고대 명사들과 같은 부류로서 의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강희안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그는 석창포에 대해 논하면서 일명 창촉이라 불리는 창포가 문왕이 좋아하였던 것이기도 하지만 송대의 소식이나 사방득, 참여와 같이 후세의 이름난 선비와 운치 있는 승려들이 창포를 좋아하고 시로 읊기까지 한 이유에 대해 사물은 같은 부류끼리 모이고 기운은 같은 것끼리 서로 친하게 된다. 고상한 부류가 석창포를 애안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석창포를 좋아한 문왕과 소식, 사방득, 참여 등 명사들은 서로 비슷한 부류로 묶여지고 이러한 등식에 따라 석창포는 고상한 부류가 애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류의 관점으로 완호를 설명하는 방식은 동리로서 벗을 삼는 우도론과도 결탁되어 논의되기도 하였는데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 이창정이 박회무의 당호인 유구당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이 글을 보면 박회무가 매화, 대나무, 소나무, 회나무, 연꽃을 6벗으로 애호한 것에 대해 온갖 사물은 반드시 비슷한 부류로 벗을 삼는다는 명제로 출발하여 비슷한 부류로 벗을 삼는 도리를 소호와 매화, 백이와 대나무, 정금과 연꽃, 사호와 전나무의 등치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옛사람으로 벗을 삼을 수 없다면 이들의 품성과 닮은 매화, 대나무, 연꽃, 전나무를 벗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전개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박해무가 애호한 6가지 꽃나무는 그와 동류로서 벌취된 것이며 더 거슬러 올라가 이들 꽃나무와 동류로 지칭되는 백이, 정금, 사호, 도연명, 소호, 동원공과 기리개와 벗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처럼 유가문화에서는 완호하는 대상을 벗이라 부르는 흐름이 있었는데 사물을 의인화시켜 벗으로 삼았던 이론적 토대는 공자가 유익한 벗을 익자사무라 지칭한 것이나 맹자가 벗을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덕을 벗하는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이 주요했으며 이에 힘입어 비덕의 관점에서 사물의 덕을 벗삼는 것으로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맹자가 이 세상의 훌륭한 선비와 벗타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면 다시 옛 시대로 올라가서 옛사람을 벗타는 상우의 도리를 논하였던 것은 벗을 취하는 방도에 있어 위로 옛사람을 벗으로 삼는 것에 이어 사물까지도 벗으로 삼아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대부 무인들이 향유해 나간 완호물은 서로 마음이 맞는 벗이라 불리며 애호되고 있었고 이러한 애호를 공유하는 고대 성형과 명사들을 끌어들여 동류라는 지점으로 보편적 타당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고대로부터 추앙받는 저명한 애호가들을 끌어들여 각종 애호 풍조가 생겨나는 데 기여를 한 셈이었습니다. 가령 옛 명사들이 좋아한 꽃이라 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유행처럼 꽃을 심고 가꾸는 풍조가 있었음은 유몽인의 글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지식인들은 도연명을 무척 좋아하였는데 유몽인이 살았던 당시에도 국화는 도연명이 좋아했던 것이라 하며 집집마다 심어서 위천한 사람들 집에도 찬란한 숲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사대부 문사들 사이에서는 고상한 품격의 완호물을 향해 고인, 운사와 같은 부류가 좋아할 만한 것이라는 점으로 자신의 완호 수준을 설명하는 패턴이 있어서 고상한 완호를 공유하려는 풍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유의 삼매당기에서는 정일이 매화를 특히 사랑하여 자신의 음거 공간에 갖추어진 온갖 화려한 꽃들을 버려두고 늙은 매화나무 세 그루에서 당호를 취해
삼매당이라 정하였던 내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삼매당 주인은 봄부터 가을까지 꽃들이 연이어 피는 자신의 화원에 모란과 같은 진품으로부터 요염하고 천박한 꽃까지 모두 완상거리긴 하나 고인 은사와 서로 어울릴 만한 꽃으로 맑은 향기에 고상한 품격을 지닌 매화를 손꼽으며 우리 매형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신의 매화에 대한 애호를 꽃의 내적인 가치를 좋아하는 고인 운사의 계열에 소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완화하는 대상은 자신이 속한 부류를 알리는 자기 정체성의 표식으로 시각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가 생활에서 향유하는 각종 청환품을 자기 표현의 방식으로 담아놓은 그림은 물론이고 완호의 대상을 당호로 지정한 것을 다시 시각화하는 벼루도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이러한 지점은 서직수가 자신의 10가지 벗을 당호인 시부원으로 내세우며 이를 시각화한 시부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시부원기를 비롯해 시부도의 제발에 나오는 10가지 벗은 서직수가 벽이 될 정도로 좋아했던 것이었으며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취미를 지니고 있는지 잘 알려주는 표식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시와 그림을 비롯해 서법과 음악, 화훼, 칼 등에 대한 애호가였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특히 시에서는 두부의 시를 좋아하고 서법에서는 동기창의 필법을 좋아하며 칼은 일본의 명검인 정종검을 애호했으며 그림에서는 심주의 산수화를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산수유람을 좋아했고 꽃나무를 심는 일에 10년을 계획하였다는 반학처럼 꽃나무를 기르는 데에도 애착을 가졌으며 지금의 동동주와 같은 노기주를 좋아하고 양생의 비결에도 관심이 있었던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서직수의 당호인 시부헌을 이 인문이 시각화한 시부도가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벼루도의 특징을 지녔으면서도 아직도 형식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서직수 본인은 고대의 저명한 명사들과 서화 골동품을 즐기는 아회 속에서 나란히 벗의 반열을 이루면서 고사의 부류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호의 대상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부류의 문화적 계급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발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유가문화권에서 와도의 원리는 비덕의 체계를 통과해 유사성의 원리로 설명되었으며 비덕의 유사성 원리는 주역의 기류와 맞물려 사물에 대한 애호가 각기 자기와 비슷한 류를 좋아하게 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부류로 묶여지는 기류의 체계에 따라 완호하는 물건들은 그 사람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그가 위치한 문화적 계급성을 알려주는 상징성을 함축하게 되며 완호물의 아속은 곧 그 사람의 아속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로 비슷한 부류로 묶여지는 기류의 관점에 따라 완호하는 물건들이 그 사람과 동격의 관계로 설정된 것인데 이와 같은 기류의 원리는 지식인들의 여가 생활에서 향유하는 여러 완호 대상에 적용되었으며 나아가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호나 당호에도 투영되었습니다. 이들은 고상한 물건을 애호하는 고상한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해 나갔으며 이는 고대 성형과 명사들이 완호한 고상한 물건들을 같은 부류라는 강한 동질감으로 애호하는 집단의 세력화로 이어져 완호에 대한 문화 권력을 실행하는 데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선 지식인들에게 완호의 대상은 그 사람의 품격을 대변하고 그 사람이 속한 부류를 알려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면서 고상한 물건들에 대한 완호 풍조는 보다 심화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무언가를 완호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똑같이 지니고 있지만 완호의 품격이 달라지는 것은 각자 자신과 비슷한 부류를 애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곧 좋아하는 사물은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 사람을 알려주는 표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